안녕하세요. 토토유레카 토레카입니다. 일부 스리랑카전 프리뷰에서 다득점을 예고했었는데요. 역시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스리랑카와의 월드컵 2차 예선에서 화끈한 골잔치를 벌이며 8대0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벤투 감독 부임 후 최다득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김신욱이 4골, 손흥민이 2골, 황희찬, 권창훈이 각각 1골씩을 뽑아내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투르크메니스탄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4-1-4-1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전방의 아시아 고공폭격기 신우코 김신욱이 원톱으로 출전하며 상대의 수비진을 휘저었고 그 뒤를 맞춰 손흥민과 이강인, 남태희, 황희찬이 공격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백승호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하였고 홍철, 권경현, 김민재, 김문환이 포백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의 골문은 조현우가 지켰습니다. 경기 4시간을 앞두고 25명의 대표팀 명단 중 경기에 투입될 23인 엔트리가 발표되었는데요. 황인범과 김영원은 특별한 부상은 없지만 이번 스리랑카전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스리랑카는 김신욱에게 전담마크 1명을 붙이며 1-4-4-1이라고도 볼 수 있는 5백을 들고 나와 한국의 공격에 맞섰습니다. 시작부터 한국은 스리랑카를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양쪽 윙백들이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전술을 좋아하는 벤투 감독의 스타일에 맞게 홍철과 김문환은 윙어처럼 올라와 초반부터 스리랑카의 측면을 흔들었습니다. 덕분에 손흥민과 이강인, 남태희, 황희찬이 이선에서 상대의 중원을 휘저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전반 2분 프리킥 찬스에서 손흥민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고 전반 6분에는 남태희의 킬패스로 황희찬에게 찬스가 날 뻔했으나 스리랑카 골키퍼가 먼저 볼을 터치하며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한 골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전반 11분 이날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강인이 왼쪽 측면에서 페널티 박스 쪽으로 침투하는 홍철에게 정확한 패스를 찔러주었고 홍철은 다시 손흥민에게 연결해 손흥민이 인사이드 오른발 슈팅으로 스리랑카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기분 좋은 선제골을 넣은 지 7분 후 한국의 추가 득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골의 주인공은 김신욱이었습니다. 페널티 라인 왼쪽에서 손흥민이 낮게 패스한 볼을 김신욱이 오른발로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전반 20분에는 코너킥 찬스에서 이강인의 크로스를 황희찬이 헤더로 마무리하며 3대0이 되었습니다. 이후 대표팀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전반 30분 김문환의 크로스를 김신욱이 헤딩으로 마무리하며 이날 자신의 두 번째 골을 완성하였습니다. 스리랑카의 수비진이 감당할 수 없는 김신욱의 피지컬이 압권인 장면이었습니다. 벤투 감독도 이런 모습을 생각하며 김신욱을 선발로 내세운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4대0으로 끌려가던 전반 38분 스리랑카는 흐름을 바꿔보려고 일찌감치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체 카드도 흐름을 바꾸지 못하였고 전반 48분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5골을 앞선 채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후반 들어서도 한국의 일방적인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후반 10분 남태희의 원터치 패스를 김신욱이 침착히 마무리 지으며 6대0을 만들었습니다. 이 골로 김신욱은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후반 17분 손흥민을 쉬게 해주고 권창훈을 투입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걸어 나오는 것이 경기 지연 행위로 판단되어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벤투 감독은 주심에게 강력히 항의하였는데요. 주심의 석연치 않은 판단이었고 다음 경기까지 옐로우 카드가 이어지는 만큼 주심의 판단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후 후반 20분 김신욱이 홍철의 크로스를 받아 헤딩으로 골망을 흔들며 팀의 7번째 골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벤투 감독은 김민재와 남태희를 차례로 빼고 박지수와 이동경을 투입시키며 북한전을 대비해 주요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고 새로운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후반 32분 교체되어 들어온 권창훈이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이날의 마지막 골이자 팀의 8번째 골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은 종료 직전까지 일방적인 공격을 펼치며 이날 경기를 마쳤습니다. 손쉬운 스리랑카전이었지만 이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많은 걸 얻었습니다. 먼저 기성용의 대표팀 은퇴 이후 불안했던 허리 라인이 백승호와 이강인이라는 젊은 피로 채워졌다는 점입니다. 또 남태희도 11개월 만에 대표팀에 돌아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며 손흥민 쪽으로만 공격이 치우치지 않고 공격 루트가 많아졌다는 점도 호재입니다. 그리고 킥력이 좋은 이강인이 대표팀의 코너킥 키커를 맡아 손흥민의 킥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점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오늘 경기에서 코너킥으로 A매치 첫 도움을 올렸습니다. 경기 후 믹스트존과 기자회견에서 벤투 감독과 여러 선수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의 경고에 주심을 강하게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8대0으로 승리한 이날 경기에 대해 준비해 나온 걸 선수들이 잘 보여주었고 큰 점수 차에도 90분 동안 집중력을 잃지 않고 진지하게 경기에 임해 승점 3점을 따는 것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믹스트존에서 페널티킥에 대한 마음의 짐을 덜어 기분이 좋았고 골을 넣어 영광스럽지만 약팀을 상대로 득점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북한전에서도 자만하지 않고 경기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4골을 기록한 김신욱은 같이 뛴 선수들에게 공을 돌리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화려한 개인기와 볼터치, 정확한 킥력을 보여주며 A매치 첫 도움을
기록한 이강인은 개인기를 의식해서 하지는 않는다며 팀에 도움이 되어 기쁘고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막내형의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믹스트존에서 기자들의 관심을 받은 선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스리랑카가 단 한 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이날 경기에서 후반 45분 처음으로 볼을 잡았던 골키퍼 조현우였습니다. 추가 시간까지 100분 내내 거의 서 있기만 했던 조현우는 볼은 오지 않았지만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며 경기 후 추워서 샤워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표팀의 다음 월드컵 예선 경기는 10월 15일 북한과의 경기입니다. 현재 H조에서 한국과 북한은 둘 다 이전 2승을 기록하며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력상으로는 우리 대표팀이 우세한데요. 남북 대결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우리 응원단은 물론 중계진이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고 경기 이틀 전부터 베이징을 경유해 평양으로 입국하는 등 체력적인 소비가 있기 때문에 경기에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북한전에서도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경기에만 몰두하며 승전보를 전해주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에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